1번 문제에서는 주제가 되는 거는 답이 5번이었는데, 자,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봐야 돼요. 근데 앞에 나와 있는 문제는 여기 일반적인 생각이야. 우리가 그냥 보통 상식적으로 가지고 생각은 어렵다 이거예요. 뭐가? For parents, 부모가 애를 기른다는 건 힘들다는 거야. 근데 언제? When both parents work full time이야. 엄마 아빠 둘 다 풀타임으로 일하면 즉 둘 중에 하나가 알바가 아니라 아침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제대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애를 키우기 힘들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중요한 말이 나왔죠. yet 이랬어요. 하지만 그랬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야. 대놓고 뒤에다 뭘 말하냐면 otherwise 그 반대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있대요. 근데 국가들을 얘기했어요. 어떤 국가들인가 봤더니만 뒤에 with high female labor participation rates 순서대로 해석하면 돼요. female 여자, labor 노동, participation 참여, rate는 비율이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여성 노동 참여 비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 즉 여자가 일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은 나라가 예를 들면 스웨덴이 그렇대요. 그런데 이 나라가 tend to have 이런 경향이 있다. 그런데 여성이 일을 하는데 위에 말에 따르면 엄마랑 아빠는 둘 다 일하면은 애 키우기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둘 다 일하고 있고 게다가 여성의 노동 참여가 높으면 애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안 태어나야죠, 원래는. 그쵸? 근데 뒤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higher, 더 높은 fertility rate라는 거는 출산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보다? 이탈리나 그 다음에 재팬보다. 그런데 컴마를 찍어주고 나서 여기 컴마 잘 보세요. 관계 부사가 컴마 뒤에 들어가면 개소존법으로 쓰이는데 where를 의미한 건 결국 앞에 나와 있는 이 두 개 국가에서는 그런 얘기예요. 이탈리아하고 재팬에서는 fewer, 더 적은 여자들이 일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 개념을 두 개를 얘기한 거야. 위에 나와 있는 스웨덴이란 국가랑 일본이나 이탈리아라는 국가는 대조가 되는 건데 어디가 여성이 주로 일한다? 스웨덴이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상식대로라면은 스웨덴은 그만큼 여자가 일하니까 아기를 안 낳겠구나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높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뒤에 indeed 그랬어요. 이런 거 잘 보세요. 실제로, 참으로, 사실상.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랑 같은 방향으로의 얘기를 하겠죠. The decline in fertility. 출산율에 있어서의 저하, 감소라는 것은 has been greatest. 가장 컸다. 어디에서? in countries인데 어떤 나라냐면 where 뒤에 female employment is low예요. 여성의 고용이 굉장히 낮은 곳. 그러니까 오히려 여자가 일 안 하고 주로 전업주부인 나라에서 출산율이 낮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그치? 자, 그러면 왜 그러냐? 뒤에 이제 예산하고 있는 결과가 나와요. 만약에 female labor participation 여성의 노동 참여라는 것이 is supported by 뭐에 의해서 좀 지원도 받고 도움도 받냐면 by the right policies,예요. 제대로 된 policy가 뭐야? 정책이죠. 정책은 누가 하는 거? 국가, 정부, 그치? 그러니까 나라가 좀 제대로 된 정책을 가지고 뒷받침을 해준다면 이 need not reduce fertility예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만 잠깐 확대해 볼게요. need가 이렇게 부정어를 붙일 수 있어요. 마치 뭐 같아요? can not, will not, must not처럼 조동사로 쓰일 수 있어. 언제만? 부정형일 때. 자, 원래는 뭐뭐 해야 한다. 나 지금 집에 가야 돼. 할 때 I need 다음에 뭘 써요? to go home이야. 근데 나 안 가도 돼. 오늘 제시 다 보고 갈 수 있어. 그럼 뭐라고 말해요? I don't need to go home도 맞고요. I need not go home도 맞다는 얘기예요. 이따 꼭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그래서 I did not go home이라고 얘기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야. 오히려 만약에 국가가 제대로 된 정책으로 사람들, 여자들이 일하는 걸 좀 도와준다면 여자가 일하는 것 자체가 출산율을 낮춰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꼭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저출산 국가에 들어가죠. 그쵸? 그러니까 드디어 인구, 그러니까 커플 하나당, 결혼한 커플 하나당 태어난 아이의 숫자가 0.7 이하로 떨어졌어요. 애가 0.7쪽짜리가 있어요? 아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안 낳는 커플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나라인데 어떤 나라냐면 in which, where 대신 쓴 거죠. 더 많은 여성들이 have stayed at home이에요. 오히려 집에서 머무르는 그런 국가가
즉 여자들이 주로 전업주부인 나라가 offer, 뭘 제공하냐면 less support해요. 도움을 좀 덜 주더라. 누굴 위해서? working mothers, 일하는 엄마를 위해서. 그런데 컴마 다음에 여기 잘 보세요. 나중에 여기만 이렇게 보고 밑줄이 이렇게 쳐 있으면 어법상 틀린 것 같단 말이야. 왜? 앞에 있는 게 mothers인데 왜 동사가 복수형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관계대명사 which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앞문장 전체겠죠. 즉 which가 가리키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나라가 별로 여자들이 일하는데 애 키우면서 일하는 working mothers를 위해서 less support, 도움을 별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게 causes, 뭘 발생시키냐면 lower birth rate예요. 더 낮은 출산율을 발생시킨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여자들과 남자들이 다 동등하게 노동에 있어서 참여하고 child care 서비스에 있어서 참여하는 그런 나라들에서는요.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서는 services, 어떤 서비스가 가능하냐면 굉장히 널리 여러 가지 서비스, 국가 공공 서비스가 가능하고 당연히 출산율이라는 것은 낮아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국가에서 정책을 내놨더라고요. 한 아이를 낳을 때마다 나라가 200만 원 주겠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 대박 200만 원 준대 이럴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200만 원이면 여러분 올 여름방학 한 달치 수강료도 안 될걸요 아마? 지금 국어, 영어, 수학, 과학까지 다니면은 자기 하나에 들어가는 것만도 100은 거뜬히 넘었을 거고 200도 넘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먹어요? 안 입어요? 집에 전기 안 써요? 핸드폰 쓰죠? 자식 하나 키우는데도 월 200 넘게 들어요. 근데 한 명 낳았다고 그냥 축하해요 200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주는 걸로 와 나아야겠다 그럴까요? 아니죠. 이거 국민들 너무 바보로 하는 거죠. 그쵸?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한다는 얘기가 바꿔 말하면 이쪽이네. 서비스가 별로 없는 나라에 속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죠. 사람들도 다 알 거란 말이야. 아기가 있으면 좋고 나면 좋죠.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라면 그걸 만들어주는 사회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대체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방향 어디로 가냐면 애가 참 소중하다. 아이 예쁘지 않아요? 왜 안 낳으세요? 이렇게 개인의 문제를 몰고 가죠. 특히 어디에 문제를 몰고 가냐면 너 되게 이기적이다. 약간 이렇게 가요. 너만 네 돈 벌어서 너 하고 싶은 거 해서 살고 재밌게 살고 싶은 거야? 네 세대만 생각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정말 본질적으로 내 대에서 대를 끊고 싶다. 유전자를 더 이상 남기고 싶지 않다. 그런 인간이 생명체인 이상 없는 거예요. 누구나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이 됐던 건 5번이죠. misconception 무슨 얘기예요? 오해 이런 얘기고요. 뭐에 관한 오해냐면 working women and lower birth rate. 두 사람의 관계죠. 즉 일을 하는 여성과 더 낮은 출산율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였어요. 2번 가볼게요. 2번 오답률 엄청 높네요. 자, 이번 문장에서는 자,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에서 앞부분에 있는 여기에 초반부에 대부분 나오고 뒤는 사실 다 예시예요. 앞에 볼게요. althought라는 건 비록 뭐뭐이지만 이라는 부사인데 자, 요 부사어 뒤에서 부사 접속사죠. 근데 certain types of events예요. 어떤 특정한 사건들, 특정 유형의 사건들 뒤에 예를 들자면 the loss of a loved one 이게 무슨 말이에요? the loss of a loved one. loss는 뭐야? 맞아요. 그런데 loved one은 뭐예요? 사랑받는 사람. 네, 사랑받는 사람은 누구? 이거 영작하라고 하면 대부분 틀려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사랑을 하는 거니까 loving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뭘 받죠? 예, be loved예요. 사랑을 받아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a loved one 하면 나에게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 가족이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loss라는 말이 나오면은 뭘 잃어버렸다, 상실이란 단어긴 한데 적어도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loss를 말하면 대체적으로 회화 표현에서는 I'm so sorry for your loss 그러면은 당신이 가족을 잃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말로 치면은 정말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사랑한 사람이 죽는 거 이런 거는 정말 특정 사건인데 이것은 어쩌면 뭐라고 여겨지냐면 as stressful
결국 모든 인간 사회에서 다 virtually는 여기서 사실상이란 뜻이에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virtually는 어느 지문에서는 뭐랑 같은 의미냐면 가상의, 가상세계에서는 인터넷에서는 이란 뜻으로 virtually 써요. 하지만 actually, really랑 똑같은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인간 사회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긴 하지만까지가 although예요. 근데 뒤에 줄 쳐볼까요? Cultures vary에서부터 밑에 제가 줄 쳐놓은 experience까지 일단 줄을 칩시다. vary란 동사는요, 다양하다, 다르다 라는 동사예요. 자, 그럼 다르다 해놓고 나서 뒤에 in이 왔어요. in은 뒤에 뭘 붙이냐면 이런 차이점들, 이런 점에 있어서 다르다예요. 그럼 문화들은 저마다 굉장히 크게 다르대요. In the predominant forms라는 거는 predominant랑 놀랍지만 pre가 생략된 dominant는 같은 말이에요. 그냥 지배적인, 가장 많은, 가장 주요한 형태들인데 stresses 뒤에 묶어볼까요? stress their people experience. 왜 their이라고 썼겠어요? 각 문화가 있겠지. 아시아 문화권, 유럽 문화권, 미국 문화권이 있을 텐데 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앞에 스트레스를 꾸며주고 있는, 즉 관계되면서 목적격인데 생략된 거겠죠.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스트레스의 가장 지배적인 형태 속에서 보면은 문화라는 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아래쪽에 보니까 분명히 the challenges of daily living. 자,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전이라는 것이 encountered인데, 자, 예를 들면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디서 western cities. 예를 들면 몬트리올이나 필라델피아 같은 이런 서부의 도시들은요, are 어떻대요? Quite different from 뭐랑 다르냐면 the day-to-day difficulties예요. 뒤쪽에 있는 앞에 여기 experienced in indigenous cities in Africa or South America예요. 여기에 두 가지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encountered도 앞에 있는 누굴 꾸며주냐면 여기 challenges를 꾸며줘요. 그래서 지금 병렬이 되고 있는 체크만 해본다면 제가 잠깐 색깔 바꿔 체크할게요. 여기 challenges, 그 다음에 여기 difficulties, 둘 다 같은 말이죠? 둘 다 어려움, 역경, 고난 이런 뜻이에요. 근데 뒤쪽에 아래쪽에는 encountered라는 거는 즉 좀 서구화된 도시, 그래서 몬트리올, 캐나다죠. 필라델피아, 미국이에요. 이런 도시에서 encountered,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런 challenge랑 뭐가 다르다는 거야? 아프리카하고 남아메리카에서 사람들이 experience, 경험하는 어려움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 것 같아? 우리랑 북한이지 뭐. 여러분하고 똑같은 17세가 북한이면 지금 뭘 고민할 것 같아요? 수학 숙제 밀렸는데 이럴 것 같아요? 대학을 어디 가나 그럴 것 같아요? 뭘 고민할까? 배고파. 무슨 얘기 알겠어요? 아픈데 치료 못 받아. 그런 거 고민하겠지. 생사가 맞아요. 그러니까 당장 죽고 사는 문제. 그게 뭐야? day to day. 당장 오늘 하루, 당장 내일 하루 어떻게 사느냐. 내가 1년 뒤, 2년 뒤, 10년 뒤에 뭘 하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두 개는 되게 다르다. 그쵸? 실제로 문화라는 것은 sets the context,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냐면 in which부터 관계사절 묶을게요. 사람들이 경험하고 또는 appraise라는 건 평가하다라는 뜻이에요. 스트레스라는 것을 평가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만들어낸대요. 어떤 경우에서 본다면 a specific cultural group, 어떤 특정 문화 집단은 어쩌면 노출될 수도 있어요. 어디에? pervasive stress, 굉장히 흔하고 만연한 그런 스트레스인데 that is unique to that group이에요. 어쩌면 그 집단에게만 있는 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25살 때까지 우리나라 남자만 경험하는 pervasive한 스트레스 뭘 것 같아요? 전 세계 없죠. 일정 나이가 되면 무조건 끌려가는 거는 북한을 제외하면 없는 거예요. 그쵸? 그치만 북한은 그렇게 고민이 안 돼요. 왜? 군대 가면 굶지 않으니까. 근데 직업 고민할 필요 없이 군대 가면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 때문에 직업이 고민되잖아. 갔다 오면 이거 다 까먹는데. 갔다 오면 공부할 시기 놓치는데. 삼수학원인데 군대 가야 되면 아씨 언제 가서 다 까먹고 와서 언제 다시 시작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어떤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예시가 나오는데 우린 충분히 예시를 봤으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할 얘기는 뭐였던 거야? 왜 현관펜 쳤지만 사람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현상, 스트레스의 그런 형태, 폼에 있어서는 문화라는 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남자들은 군대 가는 걸 스트레스 받아 하지만
미국 남자애랑 대화해봐. 군대 가는 거 너 스트레스 안 받아? 그러면은 안 가면 되잖아. 이러겠죠. 스트레스가 아니겠죠. 북한 남자애랑 똑같이 17세이지만 같은 한반도에 붙어 살아도 내일 뭐 먹을지 걱정하겠어요? 우린 안 하잖아요. 그쵸? 차라리 오늘 저녁 메뉴는 고민해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이 되는 건 결국 스트레스의 요인들, 요소들인데 위에다가 이 단어 쓰세요. factors라는 단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element라는 단어를 써도 똑같아요. elements도 똑같이 어떤 요소들, 원인들이죠. 근데 거기에 미치는 문화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여기 나와 있는 influence란 단어랑 on이 같이 오면은 뭐냐면 이 on 뒤에 나오는 게 만약 A라고 치면은 결국은 A에 미치는 영향력이란 뜻이에요. influence, on 해놓고 나서 A를 쓰면 A에 미치는 영향력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다들 맞아서 넘어갈게요. 4번 가볼게요. 4번 문제 봅시다. 자, 4번 문제에서는 보니까 being kind toward others랑 같은 말이 있어요. 뒤에 뭐죠? 왜 이래요? 간단하잖아요. 바로 보이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남들에게 친절하게 군다는 것과 친절함은 같은 말이죠. 그쵸? 자, 친절하게 한다는 것은 is always the right thing to do. 늘 우리가 해야 할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kindness, 그 친절함 자체가 might have even more benefits예요. 훨씬 더 많은 장점이 있을 수 있다. 뭐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건 이 그러나예요. 왜? 여러분들은 앞에 보니까 친절한 건 옳은 일이야.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보면 뭘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친절한 게 나쁠 수도 있어. 이럴 것 같지만 뒤에 나온 말은 뭐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 정도로 좋은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좋아.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미 나온 얘기는 뭐야? 이미 일반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나 뒤에다가 굳이 훨씬 더 장점이 많다 했으면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 그치만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미 주제는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답이 뭐였냐면 뒤에가 예상치 못한 장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잘 대접한다는 거. 이게 남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의 차례예요. 이 지문에서 친절을 베풀었을 때 좋은 점을 명시한 게 있어요. 그거를 밑줄을 치셔도 좋고 오른쪽 여백 자리에다가 한글로 가볍게 이런 게 좋다라고 쓰셔도 좋아요. 한두 개가 아니라서 그래요. 자, 제가 5초 뒤에 한 명씩 물어보겠습니다. 크게 보이는 게 한 3가지 이상 보이기 때문에 마침 3분에게 하나씩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하는 사람은 유리하죠? 네. 의리 없군요. 네. 네. 먼저 말해주세요. 그러면 은혁이 뭐? 저 이태호. 미안, 이태호. 네, 뭐예요? Strength and the immune system. 면역. 네, 맞아요. 여기 있어요. 여기가 첫 번째예요. 즉, 친절하다라는 행위 자체가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 여기다 1번이라고 쓸게요. 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자, 상윤이? 친절을 주고 받고 보는 사람 모두 다 영향을 받아요. 네, 큰일 나네요. 숨주는. 어떻게 찾죠? 큰 건더기를 하나 가져갔어요. 그래서 뒤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끝까지 묶었을 때 이거를 지금 상윤이가 말한 2번인데 사실 요 사이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전 3번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2번 요 사이에 하나 있어요. 뭐지, 승주야? 위치를 잘 보세요. 1번과 3번 사이에 있다니까요. 여기. 네. 세로토닌. 근데 그게 왜 좋은데? 뇌를 뇌가 세로토닌을 만들게 하는데 그 세로토닌은 뭐 하는 애예요? 편안하게 해줘. 여기 나오죠? 뒷부분에 있는 make us feel more relaxed and peaceful이에요. 여기죠. 즉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집에 가는데 어떤 사람이 차에 치여가지고 길에 누워있는데 귀찮은 거야. 예를 들면 막
119 부르고 그러면 목격한 거 뭐 진술서 쓰라고 그러고 집에 빨리 가서 수행평가 밀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 언제 다 구급대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어디서부터 목격을 했는지 말을 해주나 싶어서 보고 그냥 갖다 쳐봐. 그러면 여러분 다음날 어떨 것 같아요? 다음날까지 갈 것도 없이 그날 밤에 잠이 잘 올까? 궁금하지 않겠어? 그 사람 죽었나? 그치? 다음날 아침에 그 자리에 다시 가볼 것 같아, 나 같으면은. 혹시 이 자리에 사람 죽었다고 막 경찰가 조사하고 있지 않나? 주변 목격자 있는지 조사하고 있지 않나? 혹시 내가 보고도 지나친 게 CCTV에 잡힌 건 아닐까? 심장이 두근두근 하겠지? 자, 무슨 얘기야? 결국 반대로 내가 얘기한 거예요. 친절을 베푸는 거에 반대인 친절인데 아주 당연한 것조차 안 했을 경우에 우린 릴렉스 못하죠. 초조해요. 불안해요. 그쵸? 마음은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반대로 에휴 그래 좀 힘들지만 수행평가 밀렸지만 그래도 아저씨 괜찮으세요? 일어나세요. 그러고 구급대원 오는 거 보고 제가 집에 가는 길에 아저씨 길에 누워있는 거 봤어요. 라고 신고하고 가면 구급대원 차에 실려가지고 가는 거 보고 나면 그래도 잘했다. 차라리 마음 편할 수 있겠죠?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1, 2, 3번. 뒤에 나와 있는 거는 놀라웠던 건 뭐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않아요? The person인데 그 친절한 행위를 받는 사람이랑 그 다음에 그걸 행하는 사람 둘 다에게 효과가 있는 건 이해가 돼. 그렇지 않아?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푸면 행복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면 나도 은근 좋잖아. 근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야? 뒤쪽에 여기죠. A person인데 who simply sees야. 그냥 옆에서 A가 B한테 친절을 행하는 걸 내가 seen, 내가 구경한 거야. 그런데 나조차가 뭐라는 거야? 똑같은 효과를 갖는다. 나도 좋아 심지어는. 나도 훈훈해. 이해돼요?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다 였어요. 자 넘어가 봅시다. 뒤로 가셔서 5번 문제 역시 틀린 사람 없어요. 넘어갑시다. 6번 봅시다. 자 6번 문제에서는 자 여기서 13이라는 거랑 B에다가 제가 쳐놨어요. 여러분 가끔 그거 있어요. 왜 착시 효과 그림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보면은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마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 이렇게 이마가 있을 때 나 못 그릴 것 같은데 코가 이렇게 있고 만약에 입술이 이렇게 있는 이런 윤곽을 이렇게 그린다고 쳐봐요. 이렇게 턱이 이상하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얼굴 두 개 이렇게 마주보는 그림 본 적 있어요. 어쨌거나 대충. 근데 이 착시 효과가 누구는 이거 얼굴 두 개 마주본다고 보고 누구는 이게 물컵 모양이라고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림 본 적 있어요. 내가 찾아볼까 하다가 놓쳤는데 어쨌거나 뭐냐면 처음부터 볼 때 이거 사람 얼굴이야. 그러면 두 사람 얼굴인 줄 알 거고 아니야 이거 니네 주변에 자주 보는 물건이야. 그럼 컵인 줄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예시가 여기 있어요. 물건을 보여줬는데 되게 멀찌감치서 흐릿하게 보인 건데 이거 우리가 맨날 공부하는 단어의 철자 같은 거 만드는 그런 거야. 알파벳이야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아 얘가 원래 B를 쓸 때 좀 떨어뜨려 쓰는구나 이렇게 보겠죠. 그치만 내가 만약에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힌트를 줬는데 뭘까요? 이랬어. 근데 이거에 갖다 이렇게 보이는 거를 B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써도 아, 쟤 13을 저렇게 붙였었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 뭐야?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인지가 내가 얘를 바라볼 때 그게 뭐라고 알아보는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이 예시 밑에 두 개가. 자, 그걸 밑에 말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assignment라는 거는 숙제라는 명사도 되지만 원래 동사 assign까지가 뭐냐면 뭔가를 부과하다예요.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뭘 주는 거야? meaning, 의미를 어디에다가 주는 거냐면 to incoming stimul이에요.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말 그대로 coming in 하고 있는 stimuli, 자극에다가 아 이거 13이구나 아니면 알파벳 B구나 라고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결국 뭐란 얘기예요? 동사 여기 있는 거죠. depends on 어디에 달려있어요? prior knowledge, 나의 기본에 원래 가지고 있던 이전의 지식과 두 번째 and 다음에 on and on 병렬인 거죠. 두 번째 뭐에 달려있어요? What we expect to see, 내가 무엇을 보려고 뭘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가. 즉 숫자겠지 뭐 이렇게 알고 있으면 13으로 보이고 알파벳 1이잖아 하면 알파벳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까 배운 거 나오네요. 우리의 인지란 단어도 있었는데 우리 인식에 influence란 단어 아까 있었죠? 아까는 influence on 해서 그건 명사였어요. 근데 influence 자체가 동사가 있죠. 어디 영향을 미치다. 그 타동사를 현재분사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이렇게 쓴 거죠. factors는 아까 뭐 때문에 나왔지? 내가 앞에 한번 썼는데
예, 요소들 할 때 나왔어요. 그쵸? 제가 동의어라고 써드린 게 factors, elements 이런 거 써드렸었죠? 넘어가 볼게요. 다음에 7번 문제를 봅시다. 7번 문제. 7번 문제에서는 요 앞에 문장에서 처음에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어디냐면 여기 used to예요. 두 단어 같이 묶어서 쳐주시고요.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부연 설명 잠깐 쓸게요. used 두 단어를 한꺼번에 하나의 조동사로 봅니다.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요. 뭐뭐 하곤 했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조동사의 의미만 잘 알아도요. 여러분 이 글의 주제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used to는 그거예요. 나 옛날엔 그랬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은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거는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대략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었잖아 라는 얘기 뭐야? 지금부터 하려는 말은 뒤엔 얘기랑 다르다겠죠. 그쵸? 옛날에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잖아 라는 얘기 뭐야?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알잖아 이렇게 오듯이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여기 that 뒤의 내용과 반대되는 but 뒤에 나온 내용이 주제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럼 that 뒤를 봅시다. with age 나이가 들면서 There was a progressive deterioration인데 자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deterioration 뭐냐면은 동사형 위에다 뭐 쓸까요? deteriorate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뭔가 좀 더 나빠지다, 악화되다예요. 자 그러면 a progressive deterioration은 뭐야? 점차적인 악화니까 조금씩 나빠진다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in brain cell structure 즉 뇌 세포의 구조와 펑션이니까 뇌 세포의 기능에 있어서 점차 나쁘다. 이건 우리 다 아는 거잖아. 나이 들수록 머리가 똑똑해지겠어? 할아버지 할머니 뭐 생겨 보통? 치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아 역시 나이 들수록 자꾸 건망증 생기고 깜빡깜빡하던 기억이 나중엔 기억을 잃어버리는구나.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거란 얘기야. 그게 뭐야? 지금은 아니야 이 얘기죠. 지금은 뭐냐? 이게 틀렸다라는 걸 밝혀냈어요. 왜냐? 여기 보니까 new nerve cells예요. 새로운 신경세포라는 것은 have been found가 동사인데 수동태 썼네요. 밝혀져 왔습니다. 뭘 한다라고요? To be generated. 만들어진대요. In the brains of all the animals예요. 즉 나이 같은 동물체의 그 동물의 뇌 속에서 새로 생긴대. 그리고 우린 점점 더 많은 거 알았어요. 뭘? This amazing property of aged brain이야. 즉 요것만 봐도 알겠네. 나이가 든 뇌가 썩어서 치매나 걸릴 줄 알았으면 amazing property란 말을 썼겠어요? 이 놀라운 속성, 특성이란 명사인데 벌써 그 얘기는 아닐 거야.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바뀔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세 줄 먼저 줄 치세요. 아래줄 세 줄에 줄 칩시다. 자, 이 세 줄에 이제 핵심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We will be able to regenerate요. 우리는 다시 나중에 재생성할 수가 있대요. Parts of the brain이야. 뇌의 일부분을 재생할 수 있어요. That have worn out. 원래 비동사가 없지만 여기에 원을 썼던 거는 wear 자체가 닳아 없어지다, 소모되다예요. 그런데 have worn out은 뇌가 이미 너무 많이 닳아 없어졌거나 아니면 been damaged, 손상이 됐던 거야. In the course of a lifetime 무슨 얘기야? 평생에 걸쳐서. 근데 그런 뇌의 일부를 재생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뭐야? providing, 그래서 제공한대요. renewed, 새로워진 능력을 제공한대요. 누구에게? to those who are currently considered old folks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folks라는 말은 그냥 people이랑 똑같아요. 즉 현재 우리에게 나이 든 사람, 노인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워진 능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결국 뭐야? 뇌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재생성될 수 있고 노인들도 다시 좋아진 능력을 가질 수 있다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결국 아래쪽에 보세요. Myths and facts about anti-aging 하면은 노화를 방지한다는 것에 대한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생각과 실제란 얘기예요. 노화를 막는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쵸? 그 다음 2번 볼게요. Your nerve cells. 당신의 뇌 신경세포가 decide 결정합니다. How well you will age예요. 당신이 어떻게 잘 나이 들어갈 수 있을지를 결정한다. 이걸 주제로 삼는다면 결국 네 뇌세포가 내 세포에 따라서 네가 제대로 늙을지 아니면 굉장히 치매 걸리고 고생하면서 늙을지 결정하는데 아니죠. 늙어도 괜찮을 거란 얘기죠. 3번에서는 why your cognitive functions. 왜 나이 들면서 당신의 인지 기능이라는 것이 decline, 감소하는가. 감소 안 한다니까요. 그쵸?
5번 먼저 볼게요. think of aging이에요. think of A as B 하면요. A를 B라고 여기다 해요. 노화, 나이 든다는 것을 as a positive growth experience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성장 경험이라고 생각하라. 나이 들어도 나쁘지 않다지. 그치만 여기서 뇌세포는 활성화됐다고 그랬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성장 경험? 그럼 나이 들면서 키 커요?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성장 경험이라고 여겨도 좋다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new brain cells are made예요. 결국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집니다. throughout 무슨 뜻? 이게 아까 말했던 저거랑 같은 말이에요. in the course of lifetime, 즉 평생 동안이라는 게 일생에 걸쳐서라는 in the course of a lifetime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답은 4번이었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8번 문제를 보는데 8번도 잠시 틀린 사람 있어서 볼게요. 자, 8번에서는 여기 좀 볼까요? 여기에 one way인데 투부정사가 수식해주죠. to enhance our creativity. 우리의 창의성을 enhance 한다는 건 뭐 한다는 얘기죠? 향상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창의성을 더 좋아지게 만들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reverse는 뜻이 뭐죠? 뒤집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는 거예요. more the way인데 we look at these things예요. 어떤 사물들을 바라보는 방식. 자, 하나 물어봅시다. 명사 하나인데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는 방식을 나타내는 P로 시작하는 명사 하나 있어요. 뭘까요? perception은 있는 걸 그대로 인지하는 걸 말해요. 그거 말고 관점. perspective예요. 맞아요. 그래서 옆에다 쓰세요. 이런 걸 우리가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관점이란 말이 P로 시작한다면 perspective 또는 V로 시작한다면 viewpoint 또는 standpoint 이런 말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네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지 네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죠. 입장이 한자어로 무슨 글자예요? 무슨 입자에 무슨 장이야? 입장? 입이 설 입자예요. 서 있다. 그 다음에 장이 장소를 말해요. 서 있다. 포인트는 어느 지점을 말해요. 꼭 한 점이 되는 지점. 그러니까 스탠포인트, 서 있는 지점이 그 사람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학상에서 보면은 스탠포인트라는 단어가 누군가의 입장이나 관점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그 시대와 입장이나 관점이란 말을 중국어로 쓸 때 설 입자에다 장소 장자를 쓰는 시점은 세계사적으로 겹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먼저 그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입자에다 그 장자에 대해서 스탠포인트를 만든 것도 아니고 스탠포인트라고 말하는 걸 갖다가 중국에서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저렇게 써야겠다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른 시대, 다른 문화권에 있었어도 서로 생각하는 게 같았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저 사람이 서 있는 지점에 나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 내가 제일 볼 땐 이렇게 보이지만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단어들은 잠깐 봤고요. 자, 그럼 답은 나왔어요. 이게 곧 주제예요. 결국 우리가 우리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뭐다? 기존에 생각하는 방식을 좀 뒤집어봐 이런 얘기예요. 그 뒤에는 예시가 나와요. 예시를 줄게요 라고 얘기하더니만 마지막 줄까지 쭉 예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9세기에 영국의 이 의사인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요. 뭘 했냐면 자기가 스몰폭스라는 거는 천연두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걸리는지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처음 했던 걸 보세요. 처음에는 연구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어떤 사람? Who had smallpox예요.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 안 걸린 사람? 걸린 사람을 연구한 거예요. 저 사람 왜 걸렸을까? 원인을 찾으면 고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암만 해도 안 나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번엔 집중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Who had never had it. 절대 그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 바꿔 말하면 쟤는 뭘 해서 안 걸렸지? 그걸 알아내면 걸린 사람의 원인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뒤에 very maze가 rarely가 중요하죠. rarely 거의 뭐뭐하지 않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알고 봤더니만 이상하게 이 소들을 다루고 있었던 이 사람들, 그래서 소에게서 우유나 젖을 짜가지고 그걸로 치즈를 만들고 했던 이런 사람들, 여자들이 이 병에 안 걸리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야? 자, 이 나중에 밝혀졌는데
실제로 이미 카우팍스, 우두라는 걸 한 번씩 걸렸었다란 얘기예요. 하도 초 옆에 근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카우팍스라는 것이 그 사람들 지금 뭐야? 맨날 소 옆에서 소 더러운 걸 만지고 겪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니까 자연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준 셈이 됐던 거야. 즉 작은 병을 먼저 치러서 더 큰 병을 예방하는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생기게 했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국 나중에 천연두에 대한 백신을 만들 수 있었다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레임, 어떤 생각의 고정적인 정형적인 틀에 밖에서 나와서 생각해라가 되는 거죠. 즉 바꿔 말하면 옆에다 쓰세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확인됐으면은 우리 좀 넘어가 봅시다. 뒤로 넘어가셔서 9번 문제는 오답률 없어요. 10번으로 넘어갈게요. 10번. 10번은 앞뒤에 예시에서 두 가지 대조가 나타나요. 그걸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 줄 먼저 칠까요? Before you decide예요. 당신이 지금 차를 산다. 이 문장은 특이한 게 여기 첫 문장부터 바로 예시예요. Suppose you are about to buy a car잖아. 당신이 지금 막 차를 사려고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 문장 그냥 막바로 처음부터 예시예요. 근데 차를 살 때는 처음에 이것저것 막 고려한다는 얘기예요. 즉, a van. 알겠지만 SUV 같은 그런 큰 밴을 살까? 아니면 서브컴팩트, 약간 작고 아담한 차를 살까? 이렇게 이 두 가지를 고려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당신이 결정하기 전에 어쨌거나 당신은 get as much information as you can이에요.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은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뒤에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제 let's assume 이렇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You decide to buy the subcompact야. 즉 당신이 이번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야. 위에 거는 뭐야? 즉 옆에 모든 정보를 다 확인한다라는 거는 결정 이전이야. 마음이 한쪽으로 쏠리기 전이야. 그렇지만 한쪽을 이미 마음에 정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당신은 점점 더 많은 걸 생각하는데 뭐에 대해서? The number of miles to the gallon이야. 그러니까 이 소형차를 사면은 같은 휘발유 내도 연비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많이 갈 수 있는지 이런 거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비록 뭐일지라도 it were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world이야.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일이었음에 불구하고죠. 마찬가지로 동시에 뭐야? 다운플레이 체크하세요. 무시하다. 자, 무시하는 거예요. 뭘? The fact죠. 이런 사실을 무시해요. That you can't sleep in your subcompact예요. 차가 작으면 차박 같은 건 못 할 거 아니야. 그치? 차가 작으니까. 그 차에서 잠을 잔다거나 이런 거 못 할 텐데 이런 사실은 무시한다. 게다가 you will barely remember. barely는 결국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뭘 기억하지 않아요? That your new car, 당신의 새 차가 can put you at considerable risk야. 사실 소형차랑 만약에 트럭 같은 거 부딪히면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알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거 충돌 시에 굉장히 위험할 텐데 이런 생각은 거의 기억조차 안 한다. 지금 무슨 얘기야? 두 개가 옵션이 열려있을 때는 두 개에 대한 가급적 많은 정보를 다 귀 기울이고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뭔가 하나 딱 정해주는 순간 어떻게 된다? 남이 뭐라고 해도 심지어 내가 아까 생각하던 것도 제껴. 얘에 대해서 좋은 점만 본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니까 답이 됐던 건 뭐야? 포스트란 말이 붙으면 무조건 뒤에 나오는 명사 뒤를 말해요. 그러니까 구매 후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rationalization은 합리화란 뜻이에요. 구매 후 합리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마음을 결정하고 나면은 그래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까는 저것도 사고 싶은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쟤를 안 사고 얘를 산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걸 자꾸 타당하게 보는 거예요. 그쵸? 자, 넘어갑시다. 다음 질문 볼게요. 11번 봅시다. 11번. 10번 문제에서는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는 기억해야 돼요. 폴 이게 뭐냐면요. 오피니언 폴스가 시청자들 대상으로 또는 이렇게 뭐 국민 여론조사 같은 거 하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오피니언 폴을 묶어서 여론조사. 주로 설문조사로 행하죠. 그쵸? 자, 뉴스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뭐 국민 중에 예를 들면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몇 퍼센트 나면 이런 거 계속 나오죠. 그쵸? 아직까지는 어쨌거나 30 몇 퍼센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어쨌거나 나오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하지만
문제는 이거 있어요. 왜냐? 이거 자체가 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understand. 이걸 제발 이해하래요. 이 여론조사가 가지고 있는 네이처한 본질 때문에 여론조사라는 것은 결국 믿지 못하는, 의지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이게 주제예요. 자, 왜 그런지 볼까요? When you read the results of poll, 당신이 어떤 설문조사의 결과를 읽을 때면 ask, 좀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자문해보라는 얘기죠. What if, 만약에 이러면 어쩌지? 라는 얘기예요. The poll questions were written in such a way예요. 만약에 이 설문조사의 의문문이 이런 방식인데 응답자가 were fooled into giving certain answers. 어떤 특정한 답을 주도록 이렇게 속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면 어떡하지? 라는 얘기인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what if the sample of people인데 즉 이번에 설문조사가 되어진 사람들의 그 표본이 is not a fair representation이에요. 일반적인 인구 대비 일반적인 평균적이고 정당한 표본이 아니면 어쩌지? 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대통령을 원래 많이 뽑았던 즉 지금 현직 대통령을 밀어주었던 지역구에 가서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다든지 이러면 얘기가 좀 다르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그리고 나이대도 다르겠죠. 연령대인데 예를 들면 20살 대학생들에게 묻는 거랑 저기 어디 노인학교 가서 70대 80대 노인에게 묻는 건 여러분 생각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 어디가 높을 것 같아요? 노인대학이죠. 그쵸? 그런 식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본 추출이 국민의 인원수에 비례하게 돼야죠. 무조건 10대, 20대, 30대가 균등하게 10명씩이란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실제 인구 구조가 70대가 많으면 70대가 많은 만큼 예를 들면 고령층 인구가 10몇 퍼센트면 10몇 퍼센트의 표본 대신에 40에서 50대가 20몇 퍼센트면 20몇 퍼센트의 표본 이렇게 해서 인구 구조 전체를 스몰 사이즈로 미니어처 해놓은 상태의 조사를 하는 게 맞겠죠. 그쵸? 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같은 여론조사 질문이지만 어떻게 진행했느냐에 따라서 결국 뭐야? 굉장히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론조사 결과 자체를 와 그렇대 라고 맹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나중에 다른 이론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하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는 심리적 표현 중에 bandwagon effect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bandwagon이라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왜 올림픽 같은 거 하고 나면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되게 승전보를 가져온 선수들이 인천공항에 내리면 어떻게 해요? 카 퍼레이드 하는 거 봤어요? 근데 그 카 퍼레이드 할 때 그냥 승용차에 이렇게 까만 유리 속에 앉아서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뭐냐면 이렇게 무슨 용달차 같은 건데 개조해서 보면 위에 탑차인데 뒤에 열려 있고 그 무대 위에 막 꽃으로 장식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손잡이 잡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있고 밖에 이렇게 보이는 데서 이렇게 손 흔들면서 지나가죠. 사람들이. 그럼 거기에 막 예를 들면 뭐 축구 대표팀 선수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들이 이렇게 보이게끔 하고 손 흔들잖아요. 그게 밴드웨건이에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밴드웨건 이펙트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 밴드웨건에 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건 뭔가 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굉장히 지금 우세한 사람을 말하죠. 그러면은 바꿔 말하면 지금 다들 저쪽으로 가고 있대. 저 사람이 지금 굉장히 지배적으로 우세한 상태래 라고 하면은 나의 의견도 저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만약에 맹신하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이유가 대통령 선거 일주일 전이야. 근데 내가 아직 결정을 못했단 말이야. 그치? 그랬는데 이틀 전이야. 근데 밑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누가 몇 퍼센트 선호도가 나오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나 아직 누구를 뽑을지 결정을 못했는데 A라는 후보가 만약에 39.8% 이렇고 B라는 후보가 2위로 쫓고 있다고 하지만 21.4%야. 그러면은 결정을 못한 사람은 어디를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여길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 설문조사가 제대로 안 나온 거야. 어느 특정 지역 가서 했어. 아니면 어떤 특정 연령대에다가 했어.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인기가 많다라는 것처럼 보여지면 실제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와 같이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의 표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라는 건 함정이 있다라는 다른 수능 지문이 있어서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12번 봅시다. 별표 하나 해볼까요? 우리는 참 많이들 틀렸습니다. 이 문제를. 자, 왜 그러냐? 줄 한번 일단 치세요. 줄 제가 1,000원에 미리 치세요. 왜?
답지가 잘못됐다고? 답이 3번인데? 네. 아, 2로 돼 있어요? 네. 그래도 2를 고른 사람도 있네요. 네. 일단 줄은 치세요. 저기 제가 5군데 줄 쳐놨는데, 4군데죠. 4개 파트를 줄 쳤는데, 자, 4개가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어떤 말이냐면 We need help from others. 당신은 need others, 딴 사람이 필요하다. 세 번째도 need the help 대신 support를 쓴 거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라. 결국 4개는 다 무슨 얘기예요? 남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누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나 혼자는 안 돼. 누가 있어야 돼. 라는 얘기가 4번이나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쵸? 결국은 당신이 뭔가 주변에 너에게 뭘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거예요. Who will tell the truth about yourself죠. 너 스스로에게 너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말해줄. 너 이런 건 참 좋아하지만 이런 건 좀 부족해. 문제가 있어. 너 이거 고쳐야 돼. 라고 말할 바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한다? 결과적으로 아래쪽에 볼까요? When you're attempting to change your behavior.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당신의 행동을 좀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때에 Let them know. 그들이 알게 한대요. What changes you are trying to make예요. 당신이 어떤 변화를 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런 다음에 ask them. 그들에게 to tell you if they see you hesitate예요. 당신이 만약에 망설인다는 것이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보이는지 아닌지를 그들에게 말해 주도록 요청하라는 얘기니까 결국 내가 어떤 역경과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해결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주변 사람들의 코칭과 시선이 필요하다 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truth, 진실을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옆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넘어가 볼게요. 자,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13번은 네 틀린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잠깐만 볼게요. 이 지문에서는 보면 이야기라는 것의 장점을 첫 문장에서 바로 장점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다 일단 줄을 칩시다. Stories assist us예요.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근데 in developing empathy인데요.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해요. 잠깐 화면 좀 확대하겠습니다. 옆에다가 compassion이라는 단어 하나 쓸까요? empathy, compassion이 모두가 뭐냐면요. 누군가에 대해서 뭔가 동정하고 연민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야 불쌍히 여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글로 따지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이코패스는 절대 가지는 못하는 마음. 소시오패스도 가지 못하는 그 마음. 즉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진짜 아프겠다. 진짜 힘들겠다. 나라면 너무 힘들 텐데 이거 있잖아. 이게 엠퍼시예요. 근데 이것을 키우는 거, 성장시키는 거에 있어서 우리를 도와준대요. 뭐가 이야기가 뭘 함으로써 하는데 어떻게 도와줘? By helping us죠. 우리가 see, 보게 해줌으로써 라는 얘기예요. See the world from others' perspective예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해줌으로써 라는 얘기예요. 자, 옆에다가 잠깐만 써볼게요. 아까 perspective란 단어는 봤어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라는 말 대신에 이런 표현 쓸 수 있어요. In their shoes라는 표현 쓸 수 있어요. shoe가 무슨 뜻이에요? 신발이죠. 그런데 말이 돼? 갑자기 그들의 신발 속에서 어떻게 세상을 봐요? 그러죠.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디 있어요 지금? 바닥에 서 있는데 정확히 내 신발 속에 발을 넣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은 자기 신발을 신고 그 신발 위에 서 있어요. 자,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신발은 결국 내가 서 있는 장소죠. 두 발이 찍고 있는 두 개의 점이잖아요. 서 있는 장소. 그게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in their shoes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관용어구로 있는 것은 정말 신발 속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관점에서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주제는 이미 나왔다 그랬어요. 이야기가 가진 힘은 무엇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게 도와줌으로써 이 동정하고 연민하는 마음을 키우도록 도와준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에 대한 답이 아래쪽에 뭐가 되겠어요? 다른 사람 입장을 공감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거였죠?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입니다. 자, 14번에서 글의 요지를 물었는데 자, 이 질문은 약간씩 한글 해석이 애매하게 헷갈려서 다른 거 올 친구는 제법 있었던 시험이에요. 실제로는. 자, 그런데 위에 지문을 보면 Are there advantages to? 그러면
뭔가 완벽을 요구하는 것 자체에 장점이 있나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장점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마치 없을 것처럼 얘기는 하죠, 그쵸? 그런데 아마 이럴 거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그럴까? 라고 또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니라는 쪽이에요. 자, 아래쪽에 가보면 아니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오니까 잠깐 볼게요. If we demand perfection, 당신이 만약에 완벽함을 요구한다면 then you will look back on이에요. look back on은 뭐야? 돌이켜보다 이런 얘기죠. 돌이켜보다 뭔가 회상하다 라는 뜻이에요. any decisions인데 that you make예요. 자, 당신이 하는 어떤 결정을 다시 되돌아보게 된대요. 그런데 뒤에 관계사절 하나 또 있어요. That do not lead to the best possible outcomes as a reason of forget이에요. For regret. 무슨 얘기냐면 자, 뒤에 보세요. 앞에 보면 여기 우리 반드시 최상의 결과로는 가지 않는 어떤 결과 이렇게 되죠. 여기서 제가 체크한 이유가 있어요. 요 that도 여기 있는 that도 둘 다 앞에 있는 decisions를 수식해주고 있는 관계대명사절이에요. 그런데 여기 좀 볼까요? 네가 만들다의 목적 없으니까 네가 하는 결정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죠. 근데 뒤는 목적격이 아니에요. 왜? Do not lead to 이런 결과로 이어지다 라는 조동사 앞에 주어가 없죠. 이건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쵸? 그러니까 둘 중에 생략한다면 뭘 생략할 수 있어요? 앞뒤? 앞이죠. 앞은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럼 둘 다 위치로 바꿀 수 있어요? 위치. 관계 대명사 위치를 써도 되냐고요? 둘 다 돼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돼요? 둘 다 돼요. 목적격, 주격 둘 다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위치를 고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너무 완벽함을 요구한다면 어떤 정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할 그런 네가 했던 어떤 결과를 돌이켜보게 된대요. 그런데 당신이 결국 뭘 한대? 후회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magnified, 극대화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확대된다는 얘기예요. 뭐에 의해서? Your demand for perfection. 나 완벽해야 되는데 왜 그걸 그렇게 못했지? 라는 것 때문에 그 후회가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것과 반대로 자, 그럼 이 this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괜히 완벽하려고 했다가 내가 완벽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고 그 후회가 결국 굉장히 커지는 거 대신에 if you allow yourself some room for error예요. room이라는 건 방 말고 어떤 여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약간 error, 실수를 할 수도 있다 라고 스스로에게 약간의 여지를 허용한다면 then you will accept, 이걸 인정하게 될 거예요. 뭘? That some decisions can possibly lead to a negative outcome. 결국 어떤 의사결정은 그래 정말 부정적인 결과로 갈 수도 있을 거야 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고 and you will consider this, 그리고 이것을 결국엔 as something that comes with the territory예요. 결국은 그런 분야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이다, 그냥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여기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완벽을 요구하는 게 후회를 많이 만들어내니까 그걸 안 하면 줄일 수 있다, 이게 결국 핵심에 되는 요지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15번 문제는 좀 틀렸어요. 그쵸? 2번이 답인데 이건 많이 틀렸어요. 자, 이건 볼게요. 일단 단어를 보세요. 호스티치라는 게 호스티지야. 인질범을 잡고 있는 그런 걸 말해요. 그래서 자, 정치적 관점에서 본다면 인질범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굉장히 horrifying event,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사건입니다. 주로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paralyze government예요. 정부를 마비시키기 때문이고요. and make them powerless to act예요. 그들이 행동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얼마 전에 협상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혹시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누가 나왔었냐면은 현빈도 나오고 황정민도 나오고 그랬어요. 협상의 영화 뭐냐, 우리나라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원래 이슬람교도들이,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에 대해서 옛날에 미국하고 이슬람 국가가 대치 중일 때, 그때 상황에서 이슬람 국가에 여행을 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실제 여행 금지 국가였어요. 그런데 중동 지역, 예를 들면 이란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금지 국가였는데 그때 당시에 예멘이 전통적인 이슬람교도 국가거든요. 근데 예멘으로 우리나라의 교회 선교사가 불법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원래 여행 금지 국가니까 대한민국에서 예멘으로 가는 비행기는 아예 안 다녀요. 그런 노선은 없고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돌고 돌아서
유럽으로 간 다음에 유럽에서 또 어느 유럽으로 간 다음에 그 유럽에서 약간 또 다른 유럽으로 이렇게 가서 거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공항에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럼 비자에서 나오잖아. 당신 대한민국 사람들 여기 못 들어가게 돼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들어가고 육로를 통해서 버스 타고 트럭 타고 이렇게 해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목표는 좋았어요. 목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나라 분당에 있는 어느 되게 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가서 그 이교도들이라고 느낀 거야. 말하자면 이슬람교니까 이슬람교도들을 선교 활동하겠다. 가서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여 미국과 대치하지 않고 그리스도 국가의 그 가치관을 받아들이게끔 하자. 그러면 세상에 전쟁도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간 거예요. 갔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인질로 한국 사람들 잡았는데 22명인가 잡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알겠지만 미국과는 동맹국가예요. 그럼 미국하고 기조를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슬람교의 국가들, 즉 중동 국가하고는 대치 상황이고 미국이 대치면 우리도 대치예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도 거기에 전투병력을 보낸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이 인질로 잡힌 거야. 그러면서 그쪽에서 미국이 데리고 있는 그 정치적인 그 정치범들이 감옥에 있었는데 정치범을 모두 석방하면 니네 한국 사람 인질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돼요. 자, 그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그 실화고 그 영화에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정치적 정책 입장에서라면 정치범들은 사형을 대기하는 중이었고 풀어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내 나라 국민이 죽게 생겼으니까 안 풀어주면 또 우리나라 국민을 못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퇴양난인 거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뭐야? 진짜로 이 나라 자체가 파워리스, 이두저두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단 얘기예요. 자, 결국은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게 하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여기를 봅시다. 여기서부터 주제가 나타납니다. It is essential 그러면 essential 단어 뜻을 아시겠지만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이란 뜻이에요. 그럼 뭐가 필수적이냐면 that government 정부가 반드시 take a firm stance 매우 강력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 어디에 관해서 on this issue예요. 즉 인질범에 대해서. 왜? To demonstrate 하기 위해서겠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That under no circumstances. 원래 circumstance가 상황인데 no가 붙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란 뜻인데 결국 안 한다는 얘기죠. 어떤 상황에서도 안 한다. 뭐가? Does hostage taking work예요. 결국 hostage를 데리고 있다는 거, 인질범을 잡고 있다는 것이 왜 does work라고 부정어도 친지는 1교시에도 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부정어가 앞에 under no로 들어가는 순간 주어는 원래 hostage taking works 효과가 있다 이래야 되는 건데 앞에 주동사의 단수형을 먼저 빼고 뒤 동사 원형 형태가 들어가는 구조로 도치가 되는 거죠. 자, 결국은 정부가 취해야 될 강력한 입장은 무엇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질을 잡는 게 효과가 있어서는 안 된다. 왜?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맨날 잡지 않겠냐?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원래 여행 못 다녀. 어디에나 테러 집단은 있을 거고 그러면 한국 사람 잡아라. 한국 사람은 원래 국민만 인질로 잡으면 원하는 거 다 들어준다 이럴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인질범에 대해서는 협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가 결국은 그래 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 가볼게요. 16번 볼게요. 16번 네 약간 틀린 사람 있어요. 첫 문장 볼까요? 툰드라가 지구의 카본 싱크라는 건 뭐냐면요. 탄소를 잡아두고 있는 싱크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한지는 아래쪽에 원리가 나와요. 예를 들면 식물은 원래는 이산탄소를 빨아먹고 산소를 배출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산탄소를 빨아들인 다음에 다 얼음 속에 가둬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그러나 이 툰드라 지역에서는 기온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decomposition. 식물이 죽어도 썩질 않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트래핑이라는 건 가두다라는 얘기예요.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를 가둬두게 된다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냐면 식물이 썩으면서 분해되는 것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여기는 안 썩잖아. 얼어있는 냉동칸이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결국 이산화탄소가 더 이상 방출되지 않는다였어요. 그러나 여기다 박스 치고 발표할게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 저런 툰드라가 있었던 극지방이 어떻게 돼요? 글로벌 워밍. 지구 따뜻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Causing tundra to slowly melt해요. 툰드라가 녹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갇혀 있었던 이산화탄소가, 즉 얼음덩어리에 묶여있던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돼요? 이동이 되는 거죠. 어디로? 호수나 강으로 가게 된다. 결국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죠. 지구상으로. 그러니까 결국 뒤에 이 말이에요. is released back into the atmosphere.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권으로 나가게 된다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위에 있었던 이 말과 반대가 되겠죠. 옛날엔 툰드라는 이산화탄소를 묶어두는 탱크 같은 싱크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걸 내보내주게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변화했다. 어디에서 뭐로? 지금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원천으로 변화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에다 별표 하나 해볼게요. 이거는 답은 3번인데 제대로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틀린 거 맞죠? 자, 3번 문제 볼게요. 앞에 보니까 여기 투부정사 용법을 잘 해석해야지만 이 문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서 여기다 일단 별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If it spent hours 그리고 옆에 ing 체크할까요? 원래 시간을 나타내는 동사 뒤에다가 뭔가를 사용하다 쓰다죠. 즉 몇 시간을 보내요. 뭘 하면서 learning 동명사 하면서예요. 당신이 만약에 as a child 어렸을 때에 악기를 배우면서 몇 시간을 보냈다면 그런데 뒤쪽에 only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얘만 확대 잠깐 해볼게요. 이런 걸 우리가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고요. 부사적 용법의 투부정사 중에서도 결과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렇게 only가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결국 이거 할 뿐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뭐뭐 할 뿐이다.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어렸을 때 악기 배우는 것에 시간을 여러 시간을 썼어요. 그런데 결국엔 lose interest, 관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When you reached your teens예요. 10대가 됐을 때. 자, 질문 하나 합시다. 전 어렸을 때부터 뭐 피아노, 바이올린 이런 거 하나도 배운 적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정말? 하나도 안 했어요? 태권도.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잠시 할 때가 있잖아요. 거쳐가잖아요. 그쵸? 그런데 15살 이후까지 계속 한 사람은 못 보는 것 같아요. 전공할 거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이건 정말 모든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어렸을 때 잠깐 했어요는 있지만 지금도 해요라고 말하는 고등학생은 없어요. 예대 갈 거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대부분 관두는데 이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생각엔 뭐야? 아, 하지도 않을 거 그렇게 years, 몇 년이나 hours, 몇 시간이나 연습했으면 되게 아깝다 그러겠죠? 근데 그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 주제는 여기 있어요. Learning to play an instrument, 악기 다루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has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Major advantages, 굉장히 중요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에 대한 장점? For a child's growing brain이죠. 아이의 이 성장하는 두뇌에 대해서 큰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장점은 그게 다가 아닌데 잠깐 시간 드릴게요. 결국 아이의 성장하는 뇌에도 좋지만 또 뭐가 좋다는 건지 아래쪽에 그 밖의 이유를 찾아주세요. 이게 1번이라고 일단 쓸게요. 아이의 성장하는 뇌에 좋다. 그 다음 뭐가 있죠? 역시 한 명씩 돌아가 보겠습니다. 언어의 스킬을 향상시킨다. 네, 스킬은 뭐죠? 기술. 네, 언어적 기술을 향상시킨다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은 난동증, 자폐증 같은 발달 문제들을 향상시킨다. 네, 정확히 말하면은 발달 문제를 향상시키는 건 아니라 이런 발달상의 문제, 우리가 요즘 이런 걸 한 게 한꺼번에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진 아이들의 그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그것은 뭐냐면요. 결국은 앞에 있는 이 The sensitivity of brain to speech sounds예요. 즉 말을 하는 음성 소리에 대한 뇌의 민감성이에요. 소리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냐. 즉 아라고 한 거랑 어라고 한 거를 얘가 잘 캐치해내느냐. 바로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that이 돼요. 그것을 향상시킨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좋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아래쪽에 it may not 어쩌면 완전한 waste 무슨 얘기예요? 시간 낭비할 때 waste of time이라고 그러죠. 결국 너 어렸을 때 굉장히 여러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 안 한다고 해도 시간 낭비가 아닐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넘어가 봅시다. 뒤로 가시는데
18번 질문 안 틀렸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19번 질문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고 풀어왔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는 말이 들어가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적절할 말을 추론하세요 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자, 이 질문은 한번 빈칸의 위치를 먼저 봅시다. 아래 봤더니만, 더 more이라는 비교급, 그리고 컴마를 찍어주고 나서 더 more이 들어있으니까 해석 방식은 뭐예요? 앞에 있는 거 할수록 더 뒤에 거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the more genuine he feels he can be with you예요. 자, 그 사람이 누구건 간에 어쨌거나 그 사람이 he can be with you 당신과 이럴 수 있다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자, genuine의 뜻이 뭐예요? 진짜라는 뜻이에요. 정말 진짜 옷 같은 거 보면요 정말 이렇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 가죽인데 가죽 재킷이면 안쪽에 이 내피에 보면 genuine leather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 가죽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하다라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이 형용사 원래 어디 들어갈 거냐면 여기 비동사 뒤에 있었겠죠. 즉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He can be genuine with you. 너랑 있으면 뭔가 내가 좀 진솔하다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the more he will be free예요. 그 사람이 더 자유로울 거란 얘기예요. 뭘 하는 데 있어서 to express his 빈칸이죠. 자신의 이 빈칸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더 편안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the stronger he will be. 그래서 그 사람 결국 더 강인해질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진실성을 느끼는 게 뭐를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왜 그것이 사람을 강하게 해주느냐를 봐야 되는데 앞에 힌트가 큰 게 하나 있어요. Talk to him. 걔한테 말해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genuine 뜻이 진짜라고 그랬어요. 근데 honestly 무슨 뜻? 정직하게. 그럼 정직하게 말하는 건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죠?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genuine과 얘가 연관성이 있겠구나. 즉 그 사람한테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해 about your own fears. 네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다음 네가 생각하고 있는 너의 약점을 말해. 그리고 나서 encourage him 그 사람이 to do the same 똑같은 것을 하게 해라. 자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to do the same이 뭐야? 똑같은 거 한다는 게 무슨 얘기야? 이거지. 야 나도 사실은 그래. 나도 이런 것 때문에 맨날 고민이 많고 네가 보기에 내가 막 다 잘하는 거지만 나 아니야. 나 이거 되게 못해가지고 이거 잘하는 게 결과만 보이는 거지. 이거 하려고 난 집에서 막 하루 종일 막 20시간씩 공부하고 그래도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렇게 따진다면 되게 생각보다 가성비가 안 좋은 거지. 이렇게 나의 약점과 두려움을 말하는 거야. 그럼 그제서 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기하겠지. 무슨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진짜 절친 2명인데 한 명이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 싸워가지고 나 지금 밖에 나와 있는 거야. 집에 있는 거 너무 싫어가지고 둘이 막 던지고 싸우는데 못 보겠어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이런 말을 막 했어. 그랬더니 이 옆에 친구가 한 번도 그런 속 얘기를 안 했단 말이야. 너 뭐 먹을래? 학원 몇 시에 가냐? 이런 얘기만 하다가 갑자기 집 놀이터에서 엄마 아빠 너무 싸우는데 아빠가 막 소리 지르고 물건 던져서 나와버렸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용기 내서 사실은 우리는 부모님 이혼하셨어 이러는 거야. 그러면 그 둘은 어떻게 될까? 완전 동맹인 거지. 이렇게 되면 둘은 완전 끈끈한 친구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한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털어놓는 순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털어놓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봐봐. 뒤에서 그 사람이 얘는 나한테 정말 솔직하게 말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면 그 사람이 자신의 무엇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성적일까? 능력일까? 비밀 또는 약점 또는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대부분 비밀은 뭐야? 내가 엄청 잘한다는 전교 1등이라는 게 비밀이야? 아니지. 사실은 이거 잘하는 것 같지만 나 그거는 그 합산 등급만 그렇고 이 과목 하나 완전 7등급이야 이럴 수 있잖아. 그게 비밀이지 약점이야. 그래서 답이 되는 게 뭐예요? vulnerability. 밑에 쓰세요. 취약점. 얘는 형용사도 같이 보셔야 돼요. vulnerable 어딘가에 약한, 취약한 이라는 형용사예요. 1번에는 sacrifice, 희생, 2번 sympathy, 공감, 연민, 동정, 4번 창의성, 5번 achievement. 나쁜 걸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좋은 거잖아. 일단 안 되고 그치? 자신의 희생을 표현하기 쉽다. 동정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쉽다. 조금 다르죠. 그쵸? 그래서 자기가 약하다. 힌트는 뭐였어요? 위에는 fears, weakness 요것들이 결국은 구체적인 힌트가 되겠죠. 넘어가서 20번 문제도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뭐가 들어가는 게 가장 적합할지. 자, 20번 문제를 봤습니다.
앞에 바로 나와요. It's wrong 그랬어요. 이러는 거 틀린 거야 그랬어요. it은 가져오니까 뒤쪽에 있는 to 부정사가 잘못됐다는 얘기겠죠. To imagine ourselves and others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나 남들이 이 빈칸이라고 상상하는 건 잘못된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럼 빈칸의 내용은 뭐겠어요? 우리가 흔히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Science, 과학이라는 것은 is now showing us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요. 여기가 중요해요. 자, 여기 미리 줄을 한번 칩시다. 현관펜 쳐주세요. Whatever genetic limitations we may have요. 그 어떤 유전자적인 한계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the specific boundaries, 구체적인 그 한계, 경계선인데 of these limitations, 이러한 제약의 그 경계라는 것은 are unknown to us,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야? 한계는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우린 아직 어디까지가 내가 가능하고 어디 선 이상은 못하는 건지 몰라. 즉 너는 어디까지가 가능한 건지 모르는 거니까 바꿔만 뭐야? 한계는 없는 거지. 경계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야. 유전적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아빠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셨고요. 엄마도 사실 공부 못했대요. 그럼 제가 해봐야 뭘 하겠어요? 이럴 수 있지? 아니야. 유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잖아.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건 알 수 없다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약간 무슨 발견? 거기다 너무 기억이 나는 그 아이가 하나 있는데 포항인가 영광인가 거기 시골에 있어요. 전라도에. 근데 엄마 아버지가 둘 다 뭐 하시는 분이냐면 아버지는 약간 그냥 물건 같은 거 배달하시는 분인데 중학교인가 다니다가 집이 가난해서 그만두셨고 어머니는 약간 지체장애예요. 그래서 말을 알아듣긴 하는데 자기 말을 표현 잘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진짜 가난한 집인데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되게 결혼하고 나서 한참 뒤에 아이가 생겨서 그 발굴단이 갔을 때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인 남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그 전남 광양인가 영광 거기에 그 핵 원자력 발전소가 있거든 우리나라에서. 근데 얘가 자기 집 앞에 그 발전소가 있는 거야. 근데 그 말하자면 전혀 학교나 교육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어 보이는 부모 밑에 자란 거잖아. 집도 가난해서 학원 이런 건 당연히 못 갔고 딱 학교 가는 게 단데 학교도 시골에 있어서 전교생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다 합쳤을 때 30명밖에 안 되더라고. 근데 얘가 취미가 뭐냐면 핵 발전하는 그 원동력기 있잖아. 그 구조를 그려보고 가서 발전소에서 맨날 그거 시스템 같은 거 구경하는 거야. 거기 보면 견학 코스가 있어서 통유리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원자력 방호복 같은 거 입고 일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그 견학하는 코스가 있어. 자세히는 보이지 않는데 맨날 가서 하는 게 이렇게 그걸 보는 거야. 근데 거기 이렇게 눈금 같은 수치가 지나가는데 애들은 그냥 뭐 되게 바늘이 많네 이렇게 지나갔을 거 아니야. 얘는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그걸 맨날 찾아본 거야. 거기 도립 도서관에 가서 저게 뭘 하는 건지 원자력 발전소 원리가 뭔지 다 찾아본 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이 눈금이 이렇게 된 건 오늘 여기가 뭐가 지금 기압이 불안정하기 때문인가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한 거야. 그래서 혼자 공부를 해서 원자력 발전의 원리를 도파한 거야 애가. 그래서 거기 발전소 소장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애가 막힘이 없어. 다 알아. 그러니까 거의 어느 수준이라고 그 소장님이 얘기하냐면 이 정도면은 핵 물리학이나 핵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석사급으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정도에서 대화를 해도 막히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 한계라는 건 없더라는 거지. 결국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뭐가 틀렸을까? 남들을 넌 거기까지야 라고 상상하는 건 틀렸다 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래쪽 마지막 문장 볼게요. We must never let 이에요. 우리는 뒤에 이게 결국 그거예요. The lie, 거짓말이잖아. 알려진 유전적 한계라는 거잖아. 결국 우리에게 알려진 건 뭐야? 유전자 한계가 있지. 즉 우리의 지성, 지능에 대해서는 유전자적인 한계가 있어 라는 그 거짓말이라는 말에서 이 사람의 필자의 의견이 벌써 나오죠. 그런 건 거짓말이야. 부모가 그러니까 너의 지능은 거기까지일 거야 라고 하는 건 아닌 거야 라는 이 거짓말이 어떻게 해야 된대? let은 사역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거짓말이 hold us back, 우리 뒤로 잡아당기는 게 hold back이야.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예요. 그쵸? 그러니까 저런 잘못된 말 믿고서는 우리 부모님이 이러니까 난 해봐야 이거겠다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답이 되는 건 뭘까요?
prisoners란 표현이 왜 나왔냐면 알고 보면 빈칸 바로 뒤에 조금 눈치가 있으시면 이러한 감옥의 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즉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감옥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두는 거야. 담장 안에. 왜? 우리 엄마 IQ 100, 아빠 110, 해봐야 105, 110 이러겠네 라고 가두지 말란 얘기야. 그 안에 갇혀있는 죄수가 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prisoners fenced in, 즉 담장 안에 갇혀있는 죄수죠. 뭐에 의해서? 우리의 유전자라는 틀에 의해서 갇혀있는 죄수로 나 스스로나 남들을 상상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건 틀린 일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